지난 시간에 태조대왕이 동부요로부터 갈라져 나온 세력인 갈사국의 항복을 받아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었죠. 갈사국의 항복을 받아낸 해로부터 4년 뒤인 서기 72년 2월에는 관나부의 패자 달가를 보내 조나국을 정벌하고 그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인 서기 74년 10월에는 왕이 환나부의 패자 서류를 보내 준하국을 정벌하고 그 왕자인 으름을 사로잡아 고추가로 삼았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기록들을 보면 태조대왕이 관나부, 환나부 출신의 신하에게 명하여 조나국, 준하국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고구려에 속해 있는 세력에게 나부, 고구려에게 정복당한 이웃 소국에게 나국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부와 나국은 과연 어떤 개념일까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초기 고구려는 지방자치 세력인 부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이 부들은 원래는 독립적인 소국이었으나 고구려에 정복당하면서 고구려 내 지방자치 세력인 부로 전환된 것이죠. 중국의 역사서들은 고구려가 계루부, 소노부, 절노부, 관노부, 순노부의 5개 부로 이루어졌다고 전하며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의 비루나부, 연나부, 관나부, 환나부가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고구려를 구성하는 지방자치 세력의 명칭에 공통적으로 노 혹은 나가 붙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고구려의 지방자치 세력들을 나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본 기록에서는 조나국, 준하국 이런 식으로 나국이라는 세력도 등장합니다. 관련 학자들은 이 나국들을 압록강 유역에 거주하던 원고구려 토착민들의 소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독립국으로 존재했던 나국들이 계루부 중심의 고구려에 통합되면서 나부로 전환된 것이라고 봅니다. 즉, 고구려를 구성하는 5개의 나부는 고구려에 정복된 여러 나국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원 고구려 지역 소국들의 명칭인 나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는 비슷한 한자 발음을 빌려서 고유 단어를 표기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한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말의 내, 즉 시냇물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냇가 혹은 계곡에 위치한 평야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국 삼국지에서는 고구려에 큰 산과 깊은 계곡이 많고 넓은 들이 없으며 사람들이 산의 골짜기를 따라 거주한다고 전합니다. 고구려 토착민들은 험준한 산과 계곡을 경계로 자연스럽게 소국을 이루며 살았던 것이죠. 따라서 원고구려 지역에서는 냇가를 소국 집단의 기본 단위로 삼아서 나국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 속 고구려에게 정복당했다는 조나국과 준하국은 압록강 유역에 남아있는 반독립적인 토착계 소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부터는 고구려와 대립한 나국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태조대왕 시기부터는 더 이상 중앙정부에 함부로 반기를 들지 못할 정도로 압록강 유역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구려를 구성하는 부의 명칭들을 보면 나머지 4개의 부는 모두 나가 붙어 있는데 중앙 세력인 계루부는 나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나는 압록강 유역의 토착계 소국에서 유래했었죠. 그러므로 계루부만 나가 붙지 않는 이유를 나머지 4개 부는 원고구려 토착 세력, 계루부는 부여에서 온 외부 세력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고구려의 초기 중심지였던 혼강과 압록강 유역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고조선 중심 문화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조선은 중국 연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요서 지역의 영토를 빼앗겼고 그로 인해 요서와 요동 서부 지역의 일부 고조선 주민들이 요동 동부 지역으로 이주해온 상황이었죠. 이때 압록강 유역을 포함한 요동 동부 지역은 비파형 동건 문화를 계승한 논형식 세형 동건 문화가 유행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압록강 유역의 세력들은 요서와 요동 서부 지역으로부터 직접 이주해온 집단이나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토착 세력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이 지역의 주민들이 고조선의 영향권에 있었던 정황은 고구려 건국 신화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규보의 동명한 편에서는 주몽이 부여로부터 이 지역에 내려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 토착 세력인 비류국왕 송양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송양은 스스로를 선인의 후예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선인은 선인 왕검이라고도 하며 고조선 단군 왕검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러한 고고학 자료와 신화적인 요소를 종합해 볼 때 당시 압록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고조선에 대한 계승 의식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지역에서 일부 부역의 유물들이 확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원전 2세기경에는 부여와 비교적 가까운 지역인 요령성 무순 신빈 지역 등지에서 부역의 동병철검이 발견된 바 있으며 기원전 1세기경에는
고구려의 초기 중심지인 논영성 본계 환인 지역에서 부여 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양식의 금제 귀걸이가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침 이 지역들이 부여에서 고구려 중심지로 내려가는 루트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근거로 일부 부여 유의민들이 고구려 땅으로 이주해온 고고학적인 증거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 이후 부여의 주요 무덤 양식이 흙 구덩이 안에 나무로 만든 관 혹은 곽을 안차여 만든 호각묘인 것에 반해 고구려의 무덤 양식은 돌 무더기를 높이 쌓아서 만든 적석총이기 때문에 무덤 양식은 별개로 발전해 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은 쉽게 이동할 수가 없고 사후 세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각 지역 문화의 차이를 잘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부여와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 이 정도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두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배경이 달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초기 고구려 지역에 일부 부여 문화 요소가 유입되기는 했어도 무덤 양식으로 대표되는 핵심 문화는 부여와 다른 토착 문화가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죠. 참고로 이 지역의 토착계 무덤 양식인 적석총은 고구려 왕릉의 주요 무덤 양식으로도 쓰였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적인 양상은 초기 고구려가 정치적으로는 소수의 부역의 세력이 주도권을 쥐긴 했으나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토착 문화가 우세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의 계루부 집단이 부여 문화를 무조건 고집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지 문화를 받아들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구려 건국신화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구려 건국신화에 따르면 주몽 집단은 분명히 스스로의 기원을 북부여라고 선언하며 부여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몽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부여 땅에서는 철저히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아웃사이더였죠. 동부여에 의해 배척당했던 주몽 집단으로서는 동부여의 문화를 철저하게 따라야 할 이유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몽이 졸본 땅에 정착하여 국가기틀을 다지는 과정에서도 그 땅의 토착 세력인 모든곡의 현인 3명을 신하로 삼았고 끈질기게 반항했던 송양의 비류국을 복속시킨 이후에도 송양과 사돈 관계를 맺는 등 현지 토착민들을 포섭하는 데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는 계루부가 비록 처음에는 소수였으나 반항적인 세력에게는 무력으로 대응하는 한편 포섭 가능한 세력은 최대한 포용하는 식으로 원 고구려 지역을 하나의 세력으로 통합해 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자신들을 쫓아낸 동부여의 문화를 고집하기보다는 현재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전략을 택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태조대왕의 조나국과 준하국 정복은 동명성황 시기로부터 이어져 왔던 통합 정책의 완성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조대왕에게 정복당한 조나국과 준하국 등의 소국에서 확인되는 나라는 명칭을 통해 원 고구려 지역의 토착 세력인 나국과 나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편 학계에서는 이 나국의 성격에 대한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국의 성격과 고구려 부족연맹체설의 문제점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